이 남자 지난달엔 만삭여자랑 왔는데요. 결혼기념일 사진관에서 사진사가 던진 한마디. 남편 진우는 제 손을 확 뿌리치고 도망쳤어요. 집으로 뛰어가자 시어머니가 공동명의 서류를 밀어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봤으면 꺼져. 대신 반찬 가게는 내 아들 앞으로 넘기고 가. 선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바람 피운 건 당신 아들인데 왜 내 가게까지 뜯어가려 해요?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재혼녀 주제에 무슨 말이 많아? 내 아들 옆자리 차지했으면 그 가게라도 놓고 나가야지. 그날 선영은 똑똑히 알았습니다. 이 집은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제 가게를 노리고 달려든 짐승들이었죠. 그날 아침 선영은 정말 행복했어요. 재혼 후 처음 맞는 결혼 기념일이었고 진우도 평소보다 다정했거든요. 진우는 선영의 손을 꼭 잡고 웃었습니다. 고마워. 당신이 이렇게 챙겨주니까 나 오늘 진짜 새장가 가는 기분이야. 선영도 따라 웃었어요. 새장가는 무슨, 우리 결혼기념일 사진 예쁘게만 찍어요. 나 오늘 기대 많이 했단 말이에요. 두 사람은 사진관으로 향했습니다. 커다란 카메라와 환한 조명 앞에 나란히 서자 선영은 조금 쑥스러웠어요. 진우가 선영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앉아 선영도 마음이 놓여 환하게 웃었죠.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사진사는 카메라 렌즈를 들여다보다가 갑자기 손을 멈췄어요. 두 사람 얼굴을 번갈아 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조명판을 만지작거리던 사진사는 눈살을 찌푸리며 촬영을 멈추더니 아주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기요, 두 분, 대체 무슨 사이예요? 설마 진짜 부부는 아니죠? 그 말을 듣자 옆에 있던 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방금 전까지 선영의 허리를 감싸고 있던 손도 힘이 풀리더니 곧바로 거칠게 떨어져 나갔죠. 진우 씨,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선영이 붙잡으려 했지만 진우는 선영의 손을 확 뿌리쳤어요. 옆에 있던 조명 장비까지 밀치며 스튜디오 밖으로 도망치듯 뛰어나갔습니다. 혼자 남겨진 선영은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를 붙잡았어요. 사진사는 미안한 얼굴로 모니터를 톡톡 두드리며 선영을 불렀습니다. 사모님, 이것 좀 보세요. 제가 사람 얼굴을 잘못 볼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분 몇 달 전에 다른 여자분이랑 여기 와서 만삭 부부 사진 찍고 갔어요. 선영은 숨이 턱 막혔어요. 뭐라고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진사는 난처한 얼굴로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제가 괜히 이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제 눈이 장님이 아닌 이상 절대 착각할 수가 없어요. 모니터 화면 속에는 진우가 있었어요. 부푼 배를 감싼 낯선 여자 옆에서 진우는 세상 다 가진 사람처럼 웃고 있었습니다. 여자의 배에 손을 얹고 입을 맞추고 다정하게 어깨를 감싸고 있었죠. 선영은 가슴을 누가 꽉 움켜쥔 것 같았어요. 눈앞이 흐려졌지만 정신을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선영은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떨리는 손으로 화면 속 사진을 찍어두었어요. 사진관을 나선 선영은 도심 한복판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햇살은 눈부신데 선영 마음은 바닥까지 식어버렸죠. 선영은 도망친 남편과 시어머니 최명자가 있을 집으로 가기 위해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선영은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지난 1년 동안 믿어온 남편의 다정한 얼굴. 그 모든 게 거짓이었는지 가슴속에서 차가운 의심이 밀려왔습니다. 집에 도착해 거실 문을 열자마자 선영의 귀에 날카로운 목소리가 꽂혔어요. 최명자는 소파에 등을 꼿꼿이 세우고 앉아 있었습니다. 진우는 거실 구석 창문 앞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
손가락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선영이 가방을 내려놓기도 전에 최명자가 턱을 치켜들고 차갑게 웃었어요. 어디를 싸돌아다니다 이제 들어와? 사진사 말 한마디에 집안 망신을 시키고 다녀. 선영은 최명자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지금 집안 망신이 문제예요? 진우 씨가 다른 여자랑 만삭 사진을 찍었다잖아요. 저는 설명을 들어야겠어요. 최명자는 콧방귀를 뀌더니 팔짱을 꼈어요. 재혼한 주제에 내 아들 만나 이만큼 살게 됐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어디서 눈을 부릅뜨고 따지고 들어? 그 모진 말이 거실을 가득 채우는 동안에도 진우는 끝내 선영 쪽을 보지 못했어요. 선영은 그 모습이 더 비참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최명자는 선영을 친딸처럼 대했어요. 맛있는 반찬도 싸오고 살가운 말도 자주 했죠. 하지만 이제 보니 그 다정함은 선영의 반찬 가게와 건물을 노린 거짓 얼굴이었습니다. 최명자는 탁자 위에 두꺼운 서류 뭉치와 인간 패드를 쾅 내려놓았어요. 길게 말 안 할 테니까 여기 도장 찍어. 반찬 가게 건물이랑 매장명에 내 아들이랑 공동명의로 돌려놔. 선영은 서류를 내려다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제가 왜요? 최명자의 눈이 사납게 변했어요. 왜라니? 싫으면 이 집에서 당장 나가. 옷까지 몇 개만 들고 빈손으로 나가게 될 줄 알아. 선영은 기가 막혀 웃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외도 증거를 쥐고 온 아내에게 미안하다는 말은 없었어요. 오히려 재산을 내놓으라는 협박만 돌아왔죠. 선영은 진우 앞으로 휴대전화 화면을 들이밀었습니다. 진우 씨, 당신 정말 끝까지 입 다물 거예요? 이 여자 누구냐고 묻잖아요. 나랑 결혼기념일 사진 찍으러 간 날 왜 이런 꼴을 봐야 하는데요? 진우는 옷깃만 만지작거리며 눈을 피했습니다. 선영아, 나중에 얘기하자.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중에요? 지금 내 가슴이 무너졌는데 당신은 나중에 얘기하자고요? 당신은 그동안 내 옆에서 웃으면서 어떻게 이런 짓을 했어요? 진우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최명자는 그런 진우 앞을 막아서며 선영의 팔을 거칠게 밀쳤어요. 시끄러워. 내 아들 몰아세우지 말고 당장 나가. 내가 뭔데 우리 집에서 큰 소리야? 선영은 최명자의 손을 뿌리치고 낮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를 우습게 보신 건 알겠어요. 그런데 제 부모님이 피땀 흘려 도와주신 가게까지 넘보신 건 정말 선을 넘으셨어요. 최명자는 비웃듯 말했죠. 선? 내가 우리 집에 들어온 것부터가 과분한 줄 알아. 선영은 더는 이 집에서 들을 진실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선영은 탁자 위 공동명의 서류를 바닥으로 쓸어버렸어요. 종이들이 거실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이 서류에 제 도장은 절대 안 찍어요. 진우 씨, 당신도 오늘 일 절대 그냥 못 넘어가요. 선영은 눈물을 삼키며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어두운 밤거리를 지나 반찬 가게 뒷방에 도착했을 때 선영은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은 흘렀지만 마음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선영은 젖은 눈가를 닦으며 생각했어요. 이제 울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요. 최명자와 진우가 벌인 이 잔인한 속임수에 맞서 자신을 지킬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반찬 가게 뒷방 좁은 침대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샌 다음 날 오전이었어요. 선영이 매장 문을 열자마자 시장통이 갑자기 술렁였습니다. 가게 앞에 번쩍이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멈춰 섰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은 사진관 화면에서 봤던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배를 불룩하게 내민 오숙자가 당당하게 가게 안으로 걸어 들어왔죠. 가게 안에는 반찬을 고르던 단골 손님들이 꽤 많았습니다. 오숙자는 매장 한복판에 서서
선영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당신이 이선영이에요? 재혼한 주제에 남의 귀한 아들 앞길 막고 있으면 안 되죠. 선영은 숨을 고르고 오숙자를 바라봤습니다. 누구신데 제 가게에 와서 이런 소리를 하세요? 오숙자는 배를 감싸며 더 큰 소리로 말했어요. 나 진우 씨 아이 가진 사람이에요. 이제 내가 들어올 테니까 당신은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조용히 나가요. 나이 먹고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요? 손님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선영은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정신을 붙잡았어요. 사진관에서 찍어온 화면 속 얼굴과 눈앞의 오숙자를 차분히 비교했습니다. 그 소란을 어떻게 알았는지 최명자가 시장 상인들을 데리고 가게 안으로 들이닥쳤어요. 최명자는 바닥에 주저앉다시피 하며 큰 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이것 좀 보세요. 저 독한 여자가 재혼한 주제에 욕심만 많아서 내 순한 아들을 들들 볶더니 이제는 우리 집대를 이을 아이 가진 여자까지 괴롭히네요. 선영은 이를 꽉 물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 그만하세요. 최명자는 가슴을 치며 소리쳤어요. 거짓말? 내가 내 아들 잡아먹으려고 든 게 거짓말이야? 우리 집 재산까지 다 주려고 한 게 거짓말이냐고. 순식간에 가게 앞은 구경꾼들로 가득 찼습니다. 평소 선영을 따뜻하게 대하던 상인들마저 서로 눈치를 보며 수군거렸어요. 오숙자는 최명자가 뒤에서 눈짓하자 계산대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선영이 매일 닦던 금고와 장부를 손으로 거칠게 뒤흔들었죠. 어디서 첩처럼 버티고 있어? 당장 내 아이 위자료로 이 가게 열쇠 내놔. 몸만 나가면 좋게 끝내줄게. 선영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지금 한 말 다 책임질 수 있어요? 오숙자는 비웃었어요. 책임은 당신이 져야지. 남의 남자 붙잡고 버틴 죄. 최명자도 거들었습니다. 선영아, 더 취해지기 전에 가게 넘기고 나가. 내가 여기서 버텨봤자 동네 사람들 눈에 더 우스워질 뿐이야. 선영은 당장이라도 소리를 지르고 싶었어요. 하지만 몸싸움을 하면 기다렸다는 듯 선영만 나쁜 사람으로 몰릴 게 뻔했습니다. 선영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입술을 지그시 깨물고 천장 구석을 바라봤습니다. 붉은 불빛이 깜빡이는 CCTV가 오숙자와 최명자의 난동을 빠짐없이 찍고 있었죠. 선영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지금은 참아야 한다고요. 최명자가 만든 이 더러운 연극을 끝내려면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선영은 차분히 숨을 고르며 고개를 숙였어요. 한바탕 난동이 지나가고 일주일 뒤 오후였어요. 선영은 가게 문을 닫으려다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어요. 선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잠시 뒤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영 씨, 저 김미숙이에요. 반찬가게 자주 가던 사람요. 김미숙은 반찬가게에 자주 오던 단골이었고 아이들 문제를 다루는 기관에서 오래 일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평소와 달리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제가 더는 못 보겠어서 전화드렸어요. 최명자 씨가 숨기고 있는 아이가 있어요. 선영은 손에 들고 있던 열쇠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아이요? 무슨 아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미숙은 숨을 가다듬고 낮게 말했습니다. 진우 씨 아들이에요. 전처 사이에서 낳은 아이요. 그런데 그 아이 세상에 없는 아이처럼 숨겨져 있었어요. 선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선영은 김미숙을 따라 교회의 작은 사설 보육시설로 갔어요. 낡은 철문 안쪽 마당에 작은 아이 하나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흙 묻은 손으로 낡은 장난감을 만지고 있었죠. 아이가 고개를 들었을 때 선영은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커다란 눈, 겁먹은 표정, 그리고 진우를 꼭 닮은 얼굴. 김미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 아이가 민우예요. 진우 씨 친아들입니다. 선영은 가슴이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알고 보니 최명자는 오래전부터 민우를 숨겨두고 있었습니다. 진우의 전처를 몰아붙여 이혼하게 만들고 어린 민우를 따로 떼어 놓았던 거예요. 그리고 진우에게 늘 이렇게 협박했다고 합니다. 선영이 가게 못 가져오면 넌 평생 내 자식 얼굴 못 볼 줄 알아. 선영은 그제야 모든 것이 이어졌습니다. 사진관의 만상녀, 진우의 도망, 최명자의 공동명의 서류, 그 모든 일이 민우를 미끼로 버린 판이었어요. 선영은 진우가 용서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왜 그렇게 겁에 질려 있었는지는 알 것 같았죠. 선영은 천천히 민우 앞에 무릎을 굽혔습니다. 민우야. 민우는 놀라 뒤로 물러났어요. 선영은 더 가까이 가지 않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아줌마는 너 혼내러 온 사람 아니야. 이제 혼자 두지 않을게. 민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영의 손을 피하지도 않았어요. 선영은 김미숙과 기관의 도움을 받아 민우를 안전한 임시 보호소로 옮기는 절차를 바로 밟았습니다. 최명자가 아들의 목줄처럼 쥐고 있던 아이. 이제 그 아이는 최명자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선영은 민우의 작은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른들이 제대로 지켜줄게. 시장으로 돌아오는 길. 선영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도망칠 사람은 선영이 아니었습니다. 최명자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였어요. 최명자는 오숙자의 허리를 감싸 안은 채 반찬 가게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최종명의 변경 합의서가 들려 있었죠. 최명자는 가게 문을 발로 툭 차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합의서를 계산대 위에 던지듯 올려놓았습니다. 선영아, 이제 그만 버텨. 여기 도장 찍고 조용히 나가. 선영은 아무 말 없이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가게 벽에 걸린 큰 모니터가 켜졌어요. 화면에 민우의 사진이 떠오르는 순간 최명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최명자는 입술을 떨며 말했어요. 내가 저 아이를 어떻게 알아? 선영은 똑바로 최명자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숨겨둔 아이요. 진우 씨 아들 민우요.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오숙자도 당황한 얼굴로 최명자를 바라봤어요. 선영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가 그 아이를 숨겨두고 진우 씨를 협박했죠. 제 가게를 빼앗아 오지 않으면 평생 아이 얼굴 못 보게 하겠다고요. 최명자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입 다물어. 내가 뭘 안다고 떠들어? 그때 조리실 뒷방 문이 열렸습니다. 진우가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진우는 모니터 속 민우 사진을 보자마자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손이 떨리고 입술이 파랗게 질렸죠. 민우야. 진우는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우야.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너무 늦었어. 최명자는 진우에게 달려가 팔을 붙잡았습니다. 진우야, 정신 차려. 저 여자가 지금 우리 모자를 갈라놓으려고 이러는 거야. 진우는 처음으로 최명자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최명자의 눈이 커졌어요. 진우는 눈물로 젖은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어머니가 제 자식을 숨겼잖아요. 민우를 인질로 잡고 선영이 재산을 빼앗으라고 시켰잖아요. 최명자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가 다 너 잘되라고 한 일이야. 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어머니는 저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대로 부리고 싶었던 거예요.
가게 안으로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온 경찰도 문 앞에 섰죠. 진우는 경찰 앞에서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민우를 빌미로 협박받은 일, 선영의 반찬 가게를 빼앗으려 한 일, 오숙자를 돈 주고 가짜 임산부로 세운 일. 그 말이 끝나자 오숙자가 들고 있던 가방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나도 속인 거 아니에요. 저 노인네가 돈 준다고 해서 한 거예요. 최명자가 오숙자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내가 지금 나를 팔아? 오숙자는 뒤로 물러나며 말했어요. 나까지 같이 망할 수는 없잖아요. 만삭 분장하고 사진 찍으라고 한 것도 다 저 사람이 시킨 거예요. 최명자는 그 자리에서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끌려가면서도 끝까지 선영을 노려봤죠. 선영아, 너 내가 그냥 둘 줄 알아? 선영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협박은 끝났어요. 죗값은 제대로 받으세요. 최명자가 경찰차에 올라타던 날, 선영은 이제 큰 고비가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끌려가던 최명자는 끝까지 웃고 있었어요. 차 문이 닫히기 직전 최명자가 선영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냥 당할 줄 알아? 내 가게가 얼마나 버티는지 두고 보자. 선영은 그 말을 협박으로만 넘겼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그 말이 진짜가 되어 선영의 가게 앞에 나타났어요. 검은 양복을 입은 사채업자들이 대낮에 반찬 가게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이 들고 온 건 최명자가 몰래 꾸며둔 진우 명의의 가짜 보증서였어요. 우두머리로 보이는 남자가 계산대 위에 서류를 쾅 내려놓았습니다. 여기 진우 씨 도장 찍힌 보증서 보이죠? 빚 갚으세요. 원금의 이자까지 합쳐서 당장 내놓으라고요. 선영은 서류를 차분히 바라봤습니다. 이 서류, 진우 씨가 직접 쓴 게 맞는지 확인부터 해야죠. 사채업자는 험악하게 웃었어요. 확인? 우리가 확인하러 왔겠어요? 돈 받으러 왔지. 문신을 드러낸 남자들이 손님들을 거칠게 밀치고 매장 안반찬 그릇을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장사 계속하고 싶으면 말 잘 들어요. 돈 없으면 가게 팔면 되잖아. 그 소동을 본 진우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민우 일로 이미 마음이 무너져 있던 진우는 극심한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뒷목을 잡았습니다. 선영아, 미안해. 내가 또... 진우는 말을 끝내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졌어요. 선영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진우 씨, 정신 차려요. 진우 씨. 진우는 곧바로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를 낀 채 누워있는 진우를 보며 선영은 몸이 떨렸어요. 하지만 사채업자들은 병원까지 찾아왔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선영 앞을 막아서고 각서 한 장을 내밀었죠. 가게 처분해서 빚 갚겠다고 여기 써요. 안 쓰면 우리도 방법이 거칠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선영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병원까지 찾아와서 이러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사채업자는 낮게 웃었습니다. 정상 찾다가 다 잃어요. 그리고 민우라는 애 유치원 옮겼다면서요? 애가 어디 있는지 알아내는 건 어렵지 않아요. 선영의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시장 상인들도 사채업자들의 덩치와 보복이 두려워 선뜻 나서지 못했어요. 선영은 완전히 혼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무너질 수 없었어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에는 하얗게 누운 진우가 있었고 임시보호소에는 겁에 질린 민우가 있었으니까요. 선영은 가방 안에 넣어둔 휴대전화를 조용히 켰습니다.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사채업자들이 병원 복도와 매장에서 한 협박성 말들, 민우를 들먹이며 겁준 말들, 반찬가게 영업을 방해한 행동들, 선영은 모두 차분히 기록했습니다.
눈물은 났지만 손은 떨리지 않았어요. 최명자가 남긴 마지막 독을 뽑아내려면 이번에도 증거로 싸워야 했습니다. 진우가 입원하고 이틀 뒤 오전이었어요. 선영은 혼자 울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단단히 메고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주는 곳을 찾아갔어요. 변호사에게 최명자가 만든 보증 서류를 보여주며 차분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진우 씨가 직접 쓴 서류가 아니에요. 최명자가 몰래 만든 것 같습니다. 이 빚을 우리에게 떠넘기려는 거예요. 변호사는 서류와 날짜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이 날짜가 중요합니다. 이날 진우 씨가 어디 있었는지 증명할 수 있나요? 선영은 준비해간 자료를 꺼냈어요. 그날 진우는 선영의 반찬 가게 일을 돕고 있었습니다. 시장 상인회 대청소 행사에도 참석했죠. 수십 명의 상인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고 시장 골목 CCTV에도 진우의 모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선영은 그 자료들을 모두 제출했습니다. 동시에 사채업자들이 반찬 가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병원 로비까지 찾아와 민우를 들먹이며 협박한 녹음도 경찰에 냈어요. 매장 CCTV 영상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며칠 뒤 선영은 결정문을 받아들었습니다. 진우가 그 빚을 갚을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었어요. 선영은 종이를 꽉 쥐고 낮게 말했습니다. 이제 끝났어. 더는 우리를 못 흔들어. 선영은 그 서류를 들고 반찬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채업자들은 다시 가게로 찾아와 으름장을 놓고 있었죠. 우두머리 남자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마음 정했어요? 가게 넘길래요? 아니면 더 험한 꼴 볼래요? 선영은 서류를 계산대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 빚 진우 씨가 갚을 돈 아니라고 결정났어요. 그리고 당신들이 협박한 녹음이랑 CCTV도 전부 경찰에 넘겼습니다. 사채업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가게 주변에 숨어있던 경찰들이 들이닥쳤어요. 강력반 형사들이 사채업자 우두머리와 조직원들을 현장에서 붙잡았습니다. 사채업자는 끝까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죠. 이거나 우리가 뭘 했다고 이래? 선영은 차분히 말했습니다. 사람 겁주고 가게 망가뜨리고 아이까지 들먹였잖아요. 이제 당신들도 책임지세요. 한편 차가운 구치소 방에 있던 최명자는 자기 마지막 수까지 막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짜 보증 서류 때문에 혐의가 더 늘었다는 말까지 듣자 최명자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아니야. 내가 이렇게 당할 리가 없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선영은 추악한 사체의 늪에서 완전히 벗어났어요. 그날 저녁 중환자실 유리창 앞에서 기도하던 선영에게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환자분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큰 고비는 넘겼어요. 선영은 그대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진우가 힘겹게 눈을 뜨고 선영의 손을 잡았어요. 선영아, 고마워. 그리고 정말 미안해. 선영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살아났으면 됐어요. 이제부터는 도망치지 말고 당신이 해야 할 책임을 지세요.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나 이제 정말 달라질게. 모든 사건이 해결되고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최명자는 아이를 학대한 일, 사기를 친 일, 남의 이름으로 서류를 꾸민 일까지 모두 드러나 법정에서 무거운 벌을 받았습니다. 감옥에 들어간 뒤에도 최명자는 끝까지 남 탓만 했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다 내 아들 잘 되라고 한 일이야. 하지만 누구도 최명자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진우도 민우도 선영도 면회를 가지 않았어요. 평생 가족을 제 뜻대로 흔들던 최명자는 결국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혼자 늙어가게 되었습니다. 진우는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어머니의 뒤틀린 지배에서 벗어난 진우는 선영의 반찬가게 일을 전적으로 도왔어요. 새벽마다 재료를 나르고 손님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고 민우 등하원도 챙겼습니다. 진우는 매일 선영에게 말했어요. 선영아, 내가 평생 갚아도 모자란 거 알아. 그래도 하루하루 제대로 살면서 갚을게. 선영은 쉽게 모든 상처를 잊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진우가 도망치지 않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며 조금씩 마음을 정리해 갔죠. 사설 보육시설에서 상처받았던 민우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소리에도 놀라고 어른 눈치를 많이 봤어요. 하지만 선영이 매일 따뜻한 밥을 차려주고 잠들기 전 손을 잡아주자 아이의 얼굴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어느 날 민우가 선영의 앞치마 끝을 잡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나 오늘 반찬 가게 같이 가도 돼요? 선영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럼, 우리 민우가 오면 엄마는 힘이 나지. 민우는 선영을 엄마라고 불렀고 선영은 그 말에 조용히 웃었습니다. 선영의 반찬 가게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사람들은 선영을 더 믿고 찾아왔고 가게 앞은 예전보다 더 북적였죠. 선영 씨,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지. 우리가 더 일찍 도와줬어야 했는데 미안해. 선영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나갔어요. 앞으로 잘 지내면 되죠. 눈부시게 맑은 주말 오후였어요. 선영과 진우, 민우는 6개월 전 비극이 시작됐던 이번에는 세 사람이 나란히 카메라 앞에 섰어요. 이번에는 세 사람이 나란히 카메라 앞에 섰어요. 민우는 선영의 손을 꼭 잡고 있었고 진우는 조금 떨리는 얼굴로 두 사람 옆에 섰습니다. 사진사는 세 사람을 바라보다가 따뜻하게 웃었어요. 이번 사진은 정말 예쁘게 찍어드릴게요. 찰칵. 카메라 셔터 소리가 울렸습니다. 사진 속 세 사람은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진심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선영은 완성된 가족 사진을 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핏줄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상처를 참고 살 필요는 없습니다. 가족이라는 말 뒤에 숨어 남을 짓밟는 사람까지 품을 필요도 없죠. 진짜 가족은 피만 이어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플 때 도망치지 않고 곁에 남아주는 사람이었죠. 선영은 그 사실을 자신의 삶으로 배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는 조용히 막을 내립니다. 오늘 사연 속 선영 씨처럼 가까운 가족에게 받은 상처는 오래 남습니다. 제가 사회복지사로 여러 가정을 만나보면 겉으로는 괜찮다 하시면서도 속으로는 오래 참고 버틴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이유로 모든 걸 견뎌야 하는 건 아닙니다. 내 삶을 지키는 것도 소중한 일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떠오른 사연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